안녕하세요. 한방브리핑의 강의를 맡은 우리들 한의원의 김수범입니다. 오늘은 그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오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장 하면은 이제 많이 그 현대의학을 하거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오장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그 의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의학에서는 이 오장을 그 장의 이름 하나하나 쓴 게 아니고 장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장, 간신, 비폐신과 거기에 그 관련된 부속 장부를 모두 포함해 가지고 나타낸 것을 장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각 그 장기를 나타낼 때는 심장하면 심장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심장과 관련된 혈액순환을 다 포함하는 그런 기능을 설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그 오장도 역시 이 오행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오행과 마찬가지로 이 간신비폐신, 신이 있으면은 이게 역시 그 상생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오행 대신에 장부를 넣어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생 심하고 심생 비, 비생 폐, 폐생 신, 신생 간 이렇게 그 오장이 그 상생으로 돌게 되면은 우리 몸이 더 좋아지고 선순환의 그런 개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상극으로 가는 경우에 간이 비를 간생 비하고 간극 비하고 비극 신, 신극 심, 심극 폐, 폐극 간 이렇게 상극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오행에서 상극으로 가듯이 간의 그 오장육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장도 그 오행과 마찬가지로 상생으로 가든지 상극, 상모, 상승의 그런 그 순환을 돌면서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그런 순환이 계속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 그 장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가장 중요한 장부는 이제 심장이죠. 심장. 그래서 그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관이라 그랬습니다. 군주지관이고 신명이 출현한다. 그러니까 군주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죠. 왕이니까 이 심장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왕과 같은 그런 장기이고 또한 여기에는 신명이 출현한다 그랬어요. 귀신 신자. 이 신명이 출현한다 그래서 이 신명이라는 개념은 그 심장 자체의 기능보다는 어떤 그 정신적인 분야, 그 정신에 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이제 이 정신적인 분야를 어떤 면에서는 그 무의식적인 자기가 잘 그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무의식적인 면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심장은 그 일반적으로 양의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혈맥, 심장이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심장에서 사지 말단으로 피가 가는 이 혈액순환의 개념, 이 개념으로서 심장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바로 이제 또 얼굴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굴색이 많이 붉거나 그러면은 심장에 화가 많다든가 열이 많다고 보는 거고, 얼굴색이 그 차거나 희거나 이렇게 핏기가 없는 경우에는 혈액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색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심장의 상태가 어떤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장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진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 설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을 그냥 단순하게 그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장기로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심장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그 혈을 봄으로써 그 사람의 그 심장 상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색깔이 굉장히 빨갛다. 그런 경우에는 심장에 열이 많다고 보고요. 또 심장이 굉장히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설태를 보면은 이 설태의 색깔이 허연히 분홍색과 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혈을 봄으로써 심장의 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혈을 보면은
어혈이 많은 경우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설태를 보면은 빨갛거나 하얀 분홍색이 아니고 푸른빛이 도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색깔이 그냥 푸른빛, 그러니까 이 혀가 이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푸르스름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혈이 많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긴장이 많이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많이 몸의 상태가 아주 그냥 안 좋은 상태, 거의 사망 직전에 있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설태가 굉장히 많이 껴있다든가 아니면은 설태의 색깔이 거의 검은색으로 타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생명이 오래 유지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심장을 파악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군주기관으로서 모든 장기를 통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간 기능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장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간에서는 혀를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이 간에서 혀를 저장하는데 사람이 막 움직일 때는 간의 혀를 몸 밖으로 계속 간에서 심장 몸속으로 팔다리로 이렇게 계속 내보내는데 많이 푹 쉬거나 잠을 잘 때는 다시 간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면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고 운동을 할 때는 팔다리로 뿜어져 나갑니다. 근데 만일 간에 화가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간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간에 많이 넘치게 되면은 출혈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이제 가장 많이 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중풍인데요. 이 중풍은 간의 열로 인해 가지고 간열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에 이게 심해지면은 뇌출혈이 돼서 중풍을 맞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의 기능 중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장군의 기능과 같다 그랬습니다. 심장은 인군과 같고 간은 장군의 기능과 같다. 장군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간의 기능은 장군과 같다. 외부에서 오는 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은 이제 해독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몸에 어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쭉 우리 몸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간에서 일단 모든 음식물들의 흡수해서 이것이 우리 몸에 적당하게, 우리 몸에 해가 안 되게 이거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는 이제 모든 음식물이나 어떤 영양분을 다 받아가지고 해독을 해서 우리 몸에 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한약을 먹으면 이제 간이 나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간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간 기능이 좋은 때는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든 어떤 술을 좀 마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간이 안 좋은 경우, 간이 너무 간에 열이 많다든가 간이 경화되어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한약을 먹든 양약을 먹든 술을 마시든 어떤 인스턴트나 가공식품을 먹을 때도 전부 다 간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 몸에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독하는 군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간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으로서는 이제 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간에선 간 기능이 강하면은 근육이 굉장히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면 근육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너무 오버되는 경우, 간 기능이 너무 강하고 화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근육이 긴장이 돼서 각궁반장이나 근육이 막 뒤틀리는, 너무 그냥 강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요. 만일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간이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약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간 기능을 볼 때 간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손톱을 보고서 이 간의 기능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톱의 색깔이 윤기가 있고 그냥 반짝반짝하고 아무 주름이나 이런 흠이 없으면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인데, 손톱의 색깔이 굉장히 희거나 아니면은 이제 손톱이 막 울퉁불퉁하면서 이제 주름이 잡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간 기능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과 관련돼서는 이제 눈하고 관련이 되죠. 이 간 기능이 강하면은 이제 눈도 많이 좋아지는데 만일 간 기능이 약하면 눈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보면 이제 황달이 왔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이제 눈에 보면 흰자에 노랗게 끼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그 간 기능이 나쁘면은 이제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백내장, 녹내장은 바로 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간에 화가 많거나 스트레스, 긴장이 많은 경우에는 화가 계속 올라가면은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간에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는 분들은 이 간의 열을 내려주고 화를 좀 내려주고 함으로써 이 백내장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장이죠. 비장은 소화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장부입니다. 소화는 음식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보내는데 흡수해야 하는데 이제 소화액 분비가 되죠. 이것이 관련된 장부가 이제 바로 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은 운화작용, 그 음식물을 흡수해 가지고 우리 몸에 막 보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음식물을 잘 소화해 가지고 보내주면은 우리만 부종이나 설사나 이런 증세가 없게 되는데 비장 기능이 약해 가지고 흡수된 그 영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보내지 못하면은 설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부기가 생긴다던가 하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비장에서는 또 다른 역할 중에 하나가 혈액을 통과한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 비장에서 혈액을 잘 이렇게 걷어들이고 재활용하고 해서 이게 되면은 괜찮은데 만일 그 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 튼튼해야지 출혈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장에 있어서 역할은 또 이제 팔다리의 근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음식을 잘 먹어가지고 흡수해서 팔다리로 쫙 잘 내보내주면은 팔다리 근육이 많이 강화가 되는데 만일 그 음식물을 잘 먹지 못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면은 팔다리의 그 살이 근육이 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 보면은 그냥 통통한 사람보다 비쩍 말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그 비장 기능이 약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장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입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비장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술이 윤기가 있고 빨가면은 그 사람의 그 비장 기능은 굉장히 좋은데 만일 핏기가 없고 갈라지고 막 허옇게 된다면은 비장의 기능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폐의 기능이죠. 폐의 기능은 그 공기를 흡수하고 내보내는 그런 장기죠. 그래서 이제 이 폐의 기능은 기를 주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공기하고 그 공기로 만들어진 전기와 그 음식물을 먹어서 생긴 그 전기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다 모아서 이 모아진 것을 다시 온몸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폐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폐 기능은 산소를 공급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상부지관, 그 임금을 도와서 돕는 재상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 그 피가 가는데 피만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폐의 그 기하고 혈이 같이 가야지 혈액순환이 잘 돌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가 부족하다던가 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폐는 그 심장을 돕는 그 상부지관, 돕는 혈액을 돕는 기혈의 순환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는 폐는 역시 이제 피부하고 그 피부에 있는 털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몸에서 공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폐이고 또 이제 외부하고 접촉되는 것이 또한 피부기 때문에 한의학에서는 그 피부하고 폐하고의 관련을 많이 관련이 있다고 봤고 또 이제 이 피부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토피 피부라든가 아니면 어떤 피부에 여드름이나 종기나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폐의 열을 내려줌으로써 이제 피부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는 역시 그 코로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호흡기 계통, 감기에 걸린다든가 어느 축농증이나 이런 경우에 그 폐를 보여줌으로써 그 감기를 치료하고 또한 코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을 썼고요. 또 이제 그 음성이나 그 인후 여기에도 역시 그 폐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약한 경우 이제 폐 기관지, 코, 인후 이 모든 것이 이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중간에 있는 부위로서 이 폐의 그 폐와 관련이 되어 있는 장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의 기능입니다. 심장의 기능은 콩팥이죠. 콩팥은 다른 장부하고 다르게 그 가장 그 중요한 장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부에 다르게 이제 좌심 우명문이라 그랬습니다. 왼쪽에는 좌심, 오른쪽에는 우명문이라 그랬는데 이 두 기능이 좀 다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그 심장의 기능은 많이 알려져 있듯이 그 정력을 상징하는 심장정이라 그랬어요. 정액이나 정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통해 가지고 오장육부의 그 정과 또 선천적으로 타고난 정기를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정기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이 강하면은 정력도 좋으시고 성기능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여성 같은 경우에 임신도 잘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학에서는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그 성장하고 관련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7세에 신의 기능이 생기고 그 남자의 경우에는 8세에 그 심장의 기능이 실해진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여자는 14세에 월경을 하게 되고 남자는 16세에 다시 자기의 정력이 많이 강화가 되고 또 여자는 49세, 77에 49에서 49세 때에 월경이 끊어지고 남자는 8에 56세에 정력이 쇠약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하고 성장과 관련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의 기능 중 하나가 명문화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명문화는 우리 몸의 불인데 이것은 몸의 영양, 에너지, 돌게 하는 힘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신피질이 있듯이 어떤 면에서 보면 명문화의 기능은 성장 호르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피질 호르몬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부신피질과 같은 호르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심장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골을 생기게 하고 또 골은 또 뇌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심장은 골수를 생기게 하고 또 뇌에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더 좋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약제들이 보통 심장을 보호하는 약을 먹음으로써 척추도 튼튼해지고 역시 뇌도 머리도 명석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심장은 우리 오관에서는 귀하고 관련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귀가 잘 안 들리고 심장의 기능이 강해지면은 귀가 잘 들리는 경우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귀가 잘 머는 경우,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나이가 들므로써 선천의 경기인 심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세가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음, 그러니까 대변과 소변을 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소변을 관리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잘 되면은 이제 소변도 잘 나오고 대변도 잘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 있죠. 여기서 쭉 보면은 이제 심장의 기능은 양방에서 말하는 심장의 기능과 굉장히 다릅니다. 양방에서는 심장하면은 소변, 혈액에 있는 혈액에서 쓸모없는 것을 걸러내는 이뇨작용을 하는 그런 장부로만 나타나 있는데 한방에서 말하는 이 심장의 개념은 이뇨작용 외에도 어떤 호르몬과 같은 정력이라든가 성기능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을 선천의 힘을 주는 성장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상적인 관점에서 오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오장육부를 좀 다르게 봤습니다.
이 사상의학에서는 이 심장을 그 무형의 심장, 그러니까 이 심장을 어떤 그 오행에서의 하나의 심장이 아니고 그 심장은 군주기관 왕과 같은 역할은 같은데요. 여기 심장이 있으면은 요 심장은 무형의 심장이고 여기에 그 폐비관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봤습니다. 폐, 비, 간, 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요 심장이 네 개의 장부를 통괄한다고 본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 오행에서는 요 심장이 어떤 전체를 포괄하는 게 아니고 이 간신비필신과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어떤 힘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마 선생의 그 사상의학에서 심장은 어떤 그 정신적인 분야, 그걸 굉장히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계마 선생은 그 심장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장은 중앙의 태극으로서 왕과 같다고 했고요. 이 심장이 우리 몸의 뒤쪽에 좀 있으면서 가슴을 향하고 밝게 비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서 밝게 비춤으로써 폐비관신이 잘 기능을 하고 이목구비가 잘 보이고 두견요든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두견요든이 기능이 잘하고 또 등도 잘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이 심장을 표현했을 때 우리 몸이 있으면은 요 심장이 요 가운데 있으면서 앞으로 향하고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목구비를 다 비춰주고 또 폐비관신 이 사장을 좀 다 기능을 잘할 수 있게 하고 하목제복, 턱, 가슴, 배, 아랫배, 하목제복하고 그 다음에 두견요든 머리, 어깨, 그 등, 허리, 둔부 이렇게 이 심장의 역할이 단순하게 그냥 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심장이 가운데 있음으로써 폐비관신, 이목구비, 두견요든, 하목제복 이렇게 모든 그 전신을 다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심장에 이어가지고 그 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장은 오행의 그 사장의 기능과 유사한데 좀 다르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폐비관신에 있어가지고요. 폐하고 간, 비하고 신이 있죠. 신이 있는데 이 폐하고 간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고 비장하고 신장도 역시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폐에서는 호산기기, 뭔가 이렇게 뿜어내는 작용이 강하다 그랬고요. 간은 흡치기기,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폐는 막 뿜어내려고 하고 간은 흡수하려고 하고 이렇게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는 장부로서 폐하고 간은 호흡, 기액기, 문호라 그랬습니다. 호흡하고 들어 마시고 내뿜는 기액을 들어 마시고 내뿜는 기능을 하는 문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하고 신장에 있어서는 비에서는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음식물을 소화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거고, 신장에서는 출납, 뭔가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폐하고 간에서는 기액을 들여 마시고 내보내고 한다 그랬고요. 여기서는 수곡이라 그랬습니다. 수곡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음식물이죠.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신장의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관점은 이제 폐하고 간은 흡수되고 내뿜는 거, 음식물을 비하고 신에서는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에 있어서 폐비관신, 심장은 좀 다르죠. 심장이 사장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면으로 봤고요. 또 폐비관신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제 서로 다르게 이제 폐는 이제 발산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고 간은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고
비는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능을, 그 심장은 음식을 내보내는 기능, 그런 기능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 폐의 기능이 강하면은 역시 이제 태양인이라 그랬고, 이제 간의 기능, 흡수하는 기능이 강하면은 이제 태음인이라 그랬고, 이제 음식을 받아들이는 거, 소화 흡수를 잘하는 것은 이제 소양인이라 그랬고, 이제 내보내는 기능을 잘하는 것은 소음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에 있어가지고 이 폐비간신은 이제 우행적 폐비간신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린다면은 오늘은 5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양오행에서는 상생상극, 5개의 장부가 상생상극으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되는 그런 장부였고요. 그리고 사상에서는 이 5장이 심장이 4개의 장, 폐비간신을 주관하는 그런 5장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5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6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